나를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어릴 때는 자신을 거의 그대로 보여준다.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한다.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와 친한지, 누구와 싸웠는지까지 별 생각 없이 이야기한다. 아마 어린아이에게는 자신을 숨겨야 할 이유가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배운다. 나에 대한 정보도 재산이라는 것을. 그래서 20대를 지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감추는 법을 배운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굳이 말하지 않는다. 몸이 어디가 좋고 나쁜지도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않는다. 누구와 친한지, 누구와 사이가 나쁜지도 조심한다. 자신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도 스스로 떠벌리지 않는다. 세상을 조금씩 살아보니 알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정보를 보여주었느냐만이 아니라 그 정보가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것을. 그래서 사람은 조금씩 말이 줄어든다. 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면 대략 세 부류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이런 사람을 안다. 나는 이런 일을 해봤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능력이 있다. 자신에 관한 정보를 끊임없이 밖으로 내보낸다. 물론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자신감일 수도 있고 솔직함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자신만의 방식일 수도 있다. 사람은 자신을 어느 정도 보여주어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만들 수 있으니까. 문제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확인을 통해 증명하려 할 때 생긴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계속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 괜찮은 사람이지? 그 말을 직접 하지 않을 뿐 수많은 자랑과 설명 속에 그 질문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돈이 있어도 평범하게 산다. 능력이 있어도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좋은 사람을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조금 늦게 보인다. 처음 만났을 때는 평범해 보인다. 그런데 몇 달을 알고 지내고 몇 년을 알고 지내다 보면 하나씩 발견하게 된다. 이 사람 이런 것도 할 줄 알았어. 조금 더 지나면 또 하나를 발견한다. 이런 일도 했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어느 순간 생각한다. 이 사람,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었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시간에게 자신을 설명하게 한다. 나는 이 방식이 꽤 멋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가진 것을 급하게 꺼내놓지 않는다.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 몰라도 되고, 내일 몰라도 되고, 끝까지 몰라도 크게 상관없다.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평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세 번째다. 가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실제 자신보다 조금 더 부유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실제보다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실제보다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실제보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신을 계속 보여준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렇게 보여주는 자신은 진짜 자신이 아니다. 진짜 자신을 숨기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자신을 보여준다. 참 묘한 일이다. 자신을 숨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가짜 자신을 계속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SNS 시대가 되면서 이 세 번째 모습은 훨씬 복잡해졌다.
예전에는 자신을 과장해서 보여주려면 직접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야 했다. 지금은 사진 몇 장이면 된다. 비싼 식당에서 먹은 한 끼가 그 사람의 경제력이 되고, 한 번 떠난 여행이 그 사람의 일상이 되고, 좋은 차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그 사람의 재산이 되고, 웃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이 그 사람의 행복이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선택해서 보여준 몇 초와 몇 장을 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조각들을 이어붙여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상상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조금씩 알고 있다. 사진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여도 사진 밖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내 돈이 얼마 있는지 세상이 모두 알 필요는 없다는 것. 내 건강이 어떤지도, 내가 누구와 친한지도, 내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두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 심지어 내가 좋은 사람인지조차 내 입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신을 숨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을까? 어린 시절에는 숨길 필요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숨겨야 할 것이 하나둘 늘어났다. 돈을 드러내면 돈을 보고 사람이 붙을 수 있고, 약점을 드러내면 누군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 인맥을 드러내면 관계가 계산될 수 있고, 선행을 지나치게 드러내면 진심마저 의심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과정인 동시에 더 많은 것을 굳이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살아갈수록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한다. 정말 가진 사람일수록 가진 척할 필요가 줄어든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 돈 있는 척은 필요 없다.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실력 있는 척은 필요 없다.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에게 인맥 자랑은 필요 없다. 괜찮은 사람에게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설명도 별로 필요 없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영원히 숨겨지는 것은 아니다. 이상하게도 결국 드러난다. 돈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보이고, 건강은 건강하다는 말보다 매일의 생활에서 보이고, 실력은 자신의 설명보다 결과에서 보이고, 인성은 좋은 말을 할 때보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보인다. 인맥 역시 마찬가지다. 누구를 안다고 말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순간에 누가 그의 곁에 남아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 사람은 자신을 완전히 숨길 수도 없는 모양이다. 말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모습에서 조금씩 새어나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신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없고, 별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 정말 별것 없는 사람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신을 많이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몇 번의 식사를 함께하고, 몇 번의 어려움을 함께 겪고, 몇 번의 선택을 지켜봐야 한다. 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키는지, 잘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는지, 잘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고 나면 그제야 한 사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어쩌면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았느냐에 가까운 일인지도 모른다. 젊을 때는 나를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주었으면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반대가 되어간다.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아진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두고, 오해하면 때로는 오해하는 대로 둔다.
언젠가 알게 될 사람은 알게 되고 끝까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된다. 내가 가진 것을 감추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저 살아가면 된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말보다 행동에서, 자랑보다 선택에서, 그리고 하루가 아니라 오랜 시간 속에서 조금씩 드러날 것이다. 어쩌면 성숙한다는 것은 자신을 완벽하게 숨기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멋지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보여주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나는 그쯤이 자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탁구장에서 나는 이 이야기를 탁구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본다. 탁구장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다.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말이 없는 사람도 있다. 승부욕이 강한 사람도 있고 그저 운동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 누구나 자신만의 성격이 있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다르다. 나는 그것까지 모두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탁구장에 오는 모든 사람이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이 함께 있다. 나에게도 있을 것이고 상대에게도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우리는 성인이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떠오르는 그대로 모두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분이 나쁘다고 그 기분을 모두 얼굴에 드러낼 필요도 없고 게임에서 졌다고 상대에게 불쾌한 태도를 보일 필요도 없다. 상대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무시하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조금 더 잘한다고 묻지도 않은 것을 가르치려 들 필요도 없다. 누군가의 실수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한 번쯤 말을 삼킬 수 있고 누군가의 행동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그냥 지나쳐 줄 수도 있다. 나는 그것을 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성인이 된 사람이 갖추어야 할 절제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격이 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성격을 없앨 필요는 없다. 다만 내 안에 있는 모든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다. 내 안에 화가 있다고 해서 탁구장 바닥에 그 화를 쏟아놓을 필요는 없고 내 안에 자존심이 있다고 해서 상대를 낮추며 그것을 세울 필요도 없다.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옆 사람의 하루까지 나쁘게 만들 이유도 없다. 우리는 이미 자신의 감정을 조금은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 특히 탁구장은 혼자 운동하는 공간이 아니다. 탁구대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반드시 누군가와 마주 서야 한다. 내가 공을 보내야 상대가 공을 보내줄 수 있고 상대가 있어야 나도 게임을 할 수 있다. 오늘 내가 상대를 무시하면 내일은 그 사람이 나와 치고 싶지 않을 수 있다. 오늘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험한 말을 하고 상대가 실수했을 때 비웃고 내가 이겼다고 우쭐거린다면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은 나일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게임하기를 꺼리게 될 테니까. 탁구장에서의 인성은 거창한 도덕 이야기가 아니다. 어쩌면 아주 현실적인 문제다. 사람들에게 나쁜 모습을 보여서 내가 얻을 것은 별로 없다. 그래서 나는 탁구장에 들어올 때만큼은 우리 모두가 자신을 조금씩 다듬었으면 좋겠다. 좋은 모습을 꾸며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가짜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굳이 다 꺼내놓지는 말자는 이야기다. 오늘 화가 났다면 조금 참아보고 자존심이 상했다면 조금 삼켜보고
상대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한 번쯤 생각한 뒤 말하고, 상대가 나보다 못한다면 나에게도 라켓을 처음 잡았던 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말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멈추는 것. 그 작은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상을 만든다. 탁구 실력은 숨기려고 해도 결국 드러난다. 공 몇 번 주고받으면 안다. 포핸드를 보면 알고, 백핸드를 보면 알고, 서브를 받아보면 안다. 그런데 사람의 인성도 비슷하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함께 운동하고, 게임하고, 지고, 이기고, 그 시간이 쌓이면 결국 드러난다. 특히 이겼을 때보다 졌을 때 그 사람이 더 잘 보인다. 공 하나가 엣지에 맞았을 때, 상대의 네트볼이 들어갔을 때, 중요한 점수에서 내가 실수했을 때, 그 순간 나오는 표정과 말 한마디가 평소 자신을 설명하던 100마디보다 그 사람을 더 정확하게 보여줄 때가 있다. 그래서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 탁구장에서는 탁구만 잘 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시 같이 치고 싶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나와 게임했던 사람이 집에 돌아가면서 그 사람하고 다음에 또 한번 쳐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꽤 좋은 실력 아닐까. 탁구 기술에는 등급이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는 등급이 없다. 1부라고 반드시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7부라고 부족한 사람도 아니다. 라켓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다시 같은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나 역시 부족한 것이 많고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모습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다만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될 나쁜 모습이라면 조금은 감추고 다듬어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이미 성인이고 말을 삼킬 수도 있고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고 한 걸음 물러설 수도 있다. 그것은 비겁함도 아니고 가식도 아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조금 다듬는 일이다. 탁구장은 작은 공간이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오래 남고 표정 하나가 기억되고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다닌다. 그 작은 공간에서 굳이 자신의 가장 못난 모습을 꺼내놓을 이유는 없다. 좋은 사람인 척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저 서로에게 나쁜 사람이 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누군가 나를 기억할 때 내 포핸드가 얼마나 강했는지, 내 서브가 얼마나 좋았는지는 잊어버리더라도 이것 하나 정도는 남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과 탁구 치면 기분이 좋았어. 나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것이 탁구장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괜찮은 모습인지도 모르겠다.